One Point Relay.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H치과 전인성 원장입니다. 근본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오스템에서 출시된 TS-HA 코팅 임플란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TS-HA 코팅 임플란트는 제3세대 임플란트로서 표면 처리에 HA 코팅이 들어간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임상적 의미와 제 임상 케이스를 몇 가지 리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S-HA 코팅 임플란트는 보시다시피 상방에는 RBM 서피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방에 HA 코팅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HA 코팅 임플란트를 쓰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에 여러 가지 표면 처리가 많이 발달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 TS 임플란트는 하이드로포비시티가 극대화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필리시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칼슘 클로라이드 아연을 처리한 것도 있었지만 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파티클을 분사함으로써 우리가 이온 레벨에서 결합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이 많이 있죠. 이유는 역시 푸어한 본 덴시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했을 때 이것이 최종적으로 로딩을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HA 코팅 임플란트가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역시 그 본딩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본 반응이, 고래 반응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HA 코팅 임플란트는 기존에 여러 회사에서 많이 출시를 해왔었는데 초기에는 골반응이 좋았지만 대략 2~3년이 지난 후에 이러한 표면 자체가 깨져나가는 현상 때문에 임플란트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 이 결정화도, 우리가 크리스탈 리니티라고 부르는 이 결정화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HA 코팅 레이어 자체의 어떤 솔로빌리티, 용해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러한 HA 코팅 필름의 시크니스가 얼마큼 균일하게 되어 있냐는 것이 굉장히 큰 관건입니다. 지금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스테레오스라든가 어떤 많은 임플란트에 HA 코팅을 써왔습니다만 이것들이 딜레이드하게 페일리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본 이 오스템에서 나와 있는 이 HA 코팅 임플란트는 이 크리스탈 리니티 자체를 거의 98% 이상으로 극대화시켰고요. 용해도를 많이 감소시켰고 그 다음에 시크니스를 20에서 한 70 정도로 굉장히 균일하게 막 처리를 한 것이 굉장히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본딩 스트렝스를 먼저 살펴보시면 이 본딩 스트레스를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쉬어 스트렝스 같은 걸 보더라도 굉장히 높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텐자일 스트렝스는 물론이고요. 쉬어 스트렝스 자체도 굉장히 다른 레이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본딩을, 커다란 본딩을 갖고 있다는 커다란 장점을 갖고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RBM이나 TS 임플란트에 비해서 이러한 셀 반응 자체가 굉장히 빨리 증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알칼라인 포스페이트 액티버티를 가지고 우리가 셀 리스폰스를 평가하기도 하는데 다른 기존의 RBM보다는 대략 24% 정도 증가하는 것을 보이고 있고 TS 임플란트랑은 거의 동일한 수준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미네랄라이제이션이 되는 것 정도도 기존의 RBM에 비해서 약 200% 이상 증가하는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겠고요. 본이 생성되는 것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HA 코팅 임플란트가 약 20~30% 정도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무얼 토크 자체도 RBM과 TS와 HA 코팅을 비교를 해보면 훨씬 더 많이 증가된 양상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는 사실은 전신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인데요. 그래서 지금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복용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제가 발치를 시행을 했는데 지금 뼈가 힐링되지 않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전방 부위는 2개의 RBM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고 최후방 쪽에 하나는 HA 코팅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습니다. 제가 RSQL을 측정을 했는데 첫 번째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지만 3개월치 되면서 이 최후방 부위에 골이 굉장히 푸석푸석했던 푸어한 덴시티를 보이는 쪽에 굉장히 많은 증가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초물이 끝난 소견이고요. 이러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HA 코팅이 된 임플란트에 대한 많은 메타 분석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롤한 이런 서바이벌 레이트들이 다양하게 보고가 되고 있고 큐뮬레이티브한 서바이벌 레이트도 이런 식으로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딜레이드하게 페일리어가 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아까 언급했던 크리스탈 리니티와 솔로빌리티 그리고 필름의 시크니스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그 골드 스탠다드로 여겨왔던 것이 이제 짐머에서 나왔던 그 HA 코팅 임플란트인데요. 이러한 짐머 것은 굉장히 5년 후에도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오스템에서 출시된 이 HA 코팅 임플란트는 사실 짐머와 동일한 회사에서 이 HA 아웃소싱을 우리가 맡기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HA 파우더를 우리가 임플란트 서피스에 분사를 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굉장히 균일한 형태의 필름의 두께와 그 다음에 용해도를 적절한 때까지 낮출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결정화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탈 리니티, 결정화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99.9 아주 순도가 높은 상태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TCP라든가 베타 TCP가 형성이 되면서 약 70%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열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퓨러티를 증가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린이 결정화도가 낮다고 하는 말은 나중에 임플란트가 들어갈 때 혹은 나중에 이러한 크랙이 생기는 현상의 주요한 원인으로 우리가 보통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화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성공률을 증가시키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이 나중에 임플란트 HA 코팅이 부서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 자체가 롱텀하게 HA 코팅이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출시가 된 이유는 HA 코팅 임플란트 자체의 상부를 RBM으로 처리를 해서 마지널 본의 메인텐션을 극대화시키고 박테리아의 침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그 목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TS HA 코팅 임플란트는 기존에 있는 TS 임플란트와 모든 면에서 호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이 HA 코팅 임플란트를 상하 구치부에 주로 쓰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의 커다란 의미가 있겠습니다. 셀 리스폰스가 굉장히 다른 RBM과 TS 임플란트에 비해서 극대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주 정도가 지났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이러한 바인딩 커패시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상적 케이스로 몇 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HA 코팅 임플란트를 쓰는 인디케이션을 한 5가지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푸어한 본 덴시티에서 이니셜 스테빌리티가 낮은 경우, 그 다음에 잔존 추적 원량이 작은 경우에서 오로안토럴 퍼포레이션이 동반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GBR을 아주 많이 한 경우라든가 전신적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 골반응이 굉장히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될 때 쓸 수가 있겠고요. 이 마지막으로 실패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케이스, 리피티드 페일리어 케이스에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환자는 지금 카스를 가지고 RBM을 해서 식립을 했던 케이스인데요. 최종 몰출물이 딜리버리 됐습니다만 6개월 후에 실패했던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레터럴을 열고 뼈를 이식한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습니다. 이때 썼던 임플란트가 지금 칼슘 HA 코팅 임플란트인데요. 이 HA 코팅 임플란트를 써서 제가 여기 지금 제 차트를 한번 복사를 했는데요. 여기 ISQ 밸류 증가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6월 달에 54가 나온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한 달 3개월 후에 역시 67이었는데 그로부터 한 달 후에 80까지 올라가는 소견을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사이너스 그래프팅을 해서 4개월 만에 80이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40뉴턴으로 결차를 해서 최종 몰출물을 마무리했던 소견입니다. 지금까지 잘 문제없이 쓰고 있는 소견이고요. 이 환자는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시행했을 때 제가 베타 TCP를 가지고 소켓 프리저베이션 시행을 했는데 물론 골이 형성이 잘 됐습니다만 본 덴시티 자체가 굉장히 푸어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여기 나와 있는 HA 코팅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고요. 그리고 최종 몰출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 환자는 거의 믿을 수 없는 속도로 2개월 만에 거의 80이 넘어가는 속도로 ISQ 밸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소켓 프리저베이션이 된 상태에서 골이 굉장히 푸석푸석함에도 불구하고 2개월 후에 ISQ 밸류가 81을 넘어가서 바로 파이널 로딩을 시행을 했는데요. 기타 다른 어떤 표면에 비해서 골질이 안 좋은 경우에 굉장히 빠른 증가 소견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는 한번 실패했던 케이스에 제가 다시 HA 코팅 임플란트를 식립했던 경우인데요. 지금 여기 SS2를 심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파이브러스 인캡슐레이션 양상이 보입니다. 아마도 임플란트가 힐링되는 기간 동안
어떤 프리머추얼 로딩이 가해지면서 이런 파이브러 티슈가 인캡슐레이션 된 것으로 관찰이 되는데, 이 임플란트를 빼내고 제가 지금 여기에 TSHA 코팅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는데요. 식립한 부위에 바로 심었습니다. 지금 초유 고정이 거의 3뉴턴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요. 3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돌려서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죠. 이때 HA 코팅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는데, 지금 이 사람은 2개월 만에 60을 넘어가서 3개월째 80이 돼서 제가 최종 보철물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로안트럴 퍼포레이션과 동반이 된 경우에 케이스를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로안트럴 퍼포레이션이 동반되어 있는 최후방 쪽에 후방 쪽으로 HA 코팅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고요. 지금 본의 디펙트가 굉장히 심한 상태였지만 지금 GBR 부분과 사이너스 그라프트는 동시에 다 시행을 했고요. ISQL가 처음에 49, 초기 고정은 약 5뉴턴 정도가 나와 있던 상태였는데요. 최종 보철물이 들어간 상태의 소견입니다. 굉장히 빠른 증가 소견을 보이고 있는데, 오로안트럴 퍼포레이션이 보이는 경우에 5개월 만에 70대 후반으로 진입하고 있어서 보철물을 마무리했던 소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HA 코팅 임플란트는 최고정이 낮거나 이럴 때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실패를 했던 경우에 더 이상 실패하지 않고자 하실 때는 이러한 TSHA 코팅 임플란트가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HA 코팅 임플란트는 필름의 두께를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골이 딱딱한 곳은 절대 쓰셔서는 안 되고요. 초유고정이 굉장히 낮은 곳에 쓰시는 것이 의미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오로안트럴 퍼포레이션 되어 있는 경우에 측방에다 그냥 바로 식립을 했는데요.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양상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내리는 그 결론 중에 하나는 20뉴턴 이하로 반드시 초기 고정을 맞추시는 게 좋겠고요. 35뉴턴이 넘어가면 HA 코팅이 박리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으시다가 초기 고정이 너무 세진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스탑을 해서 임플란트를 빼내고 다시 드릴링을 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스템에서 출시된 TSHA 코팅 임플란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지만 여하튼 결정화도와 용해도 그리고 막의 두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은 딜레이드 페일리어를 경험하지 않고 아주 골질이 안 좋은 경우라든가 여러 번 실패했을 경우에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갖는 TSHA 코팅 임플란트입니다. 감사합니다. One point relay.